안녕하세요. 가성비TV예요.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직구 수입이 국가별로 상품군별로 어떤 상황인지 소개했어요. 오늘은 공식적인 무역, 즉 관세청에 신고하고 관세청에서 집계한 무역이죠. 에서 우리의 최대 관심국가인 대중국 수입이 어떤지 최신 동향을 정리해봤어요. 올해 1분기 즉 3월까지 자료를 정리했어요. 우리 수입업자들이 구매 대행이 아닌 사입이나 OEM 수입을 진행할 경우 모든 통계가 공식 무역 즉 관세청 통계에 집계가 돼요. 그래서 사입이나 OEM 수입이 현황이 어떤지를 알려면 오늘 보시는 관세청 통계를 잘 봐야 하지요. 오늘 내용도 통계와 그래프가 대부분이라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공식적인 통계가 정리돼 있으니 필요한 부분만 캡처해서 잘 새겨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우리 중소수입업자에게 관심이 많은 소비재와 식음료는 주요 품목이 하나하나 소개될 예정이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내용 소개에 들어가기 전에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어떤 자동차 전시회에 소개된 중국 BYD의 전기승용차 사진인데요.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중국산 전기승용차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게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올 1분기에 3억 2천만 달러나 수입됐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27%나 늘어난 액수예요. 중국 전기승용차 한국 수입이 정말로 시작되려나 보네요. 최근 대중국 수입 동향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 준비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소개할까요? 우리나라의 주요 국별 수입을 보면 대중국 수입이 얼마나 많고 빨리 늘어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2014년 이후 우리의 중국 수입의 존도가 계속 높아져서 2020년에는 23.3%까지 올라갔어요. 2023년에도 22.2%로 비중이 꺾이질 않네요. 저 아래의 미국이나 일본 의존도는 지지부진하지요. 일단 대중국 수입이 얼마나 막대한지 확인했고요. 조금 더 좁혀서 한중간 수출입이 최근 10여 년간 어떻게 변해오고 있는지 정리해봤어요. 2020년부터 오렌지색 막대 즉 우리의 대중국 수입이 빠른 속도로 늘어왔지요. 그러다가 2023년 작년에 드디어 180억 달러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를 보면 여전히 대중국 무역 적자가 23억 달러나 됩니다. 다행이라면 작년 같은 기간에 78억 달러에서 적자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아무쪼록 작년 멀리는 34년 전부터 본격적인 대중국 수입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입 품목이 대략적으로 어떤 제품들인지 알아볼 필요도 있는데요. 이 그림은 대중국 수입품을 용도별로 가공 단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분류해 본 것입니다. 제품 용도별 혹은 가공 단계별 구조 분석은 수출입 구조를 분석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 중 하나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올해 1분기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 가운데 중간 제품인 반제품과 부품이 모두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두 개 합친 중간재의 비중이 65% 정도 되고요. 이게 최근 수년간 줄어들 기미가 없고 오히려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현재 소비재가 14.5%, 식품이 2.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소비재와 식품의 비중이 꾸준히 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각 우리의 전체 즉 대세계 가공 단계별 수입 중 대중국 수입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계산한 겁니다. 여기서 가운데 검은 선이 전체 수입에서 대중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즉 우리의 대중 수입 의존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올해 1분기 21.5%나 되죠. 이걸 품목군별로 나눠서 보면 중간재, 부품이 38%나 되고 중간재, 반제품과 최종재, 자본재도 평균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 중소수입업자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소비재 수입의 존도도 굉장히 높은데요. 소비재는 31.6%, 식품은 12.2%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게 있는데 가만히 보면 소비재와 식품의 중국 수입의 존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근 1년 동안 더욱 이 품목군의 중국 수입의 존도가 더욱 빨리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 경제의 침체가 심해질수록 중국산 소비재와 식품 수입의 존도가 더 빨리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대중국 수입의 존도가 높아지는 거에 대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생각과 처지에 따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보는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바로 현실이라는 것, 우리가 외면해선 안 될 현실 팩트라는 거죠. 이 팩트에 기반해서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어떤 기회가 있을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소비재와 식품 분야에서 과연 어떤 제품이 많이 그리고 빨리 수입이 늘어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구 소비재입니다. 한 번 사면 1년 이상 쓸 수 있으면서 비싼 제품을 내구 소비재라고 부르죠. 표는 내구 소비재 중에서 수입액이 많은 순으로 뽑아본 겁니다. 이 표에서 수입액은 올해 1분기 수입액이고 증가율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늘어난 비율입니다. 위에서 아래 순으로 수입액이 많은 품목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진공청소기, 의자 부분품, 냉장고 오븐류, 목재 의자, 가정용 전열기, 에어컨 순이네요. 빨간 글씨로 된 품목은 수입 증가율이 높은 품목인데요. 진공청소기, 냉장고 오븐류, 목재 의자, 전열기 등이네요. 상위 20개 품목만 소개한 건데 한눈에 보기에도 빨간 글씨가 많은 걸로 보아 대중국 내구 소비재가 대체로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상위 20개 품목 중에서 빨간 글씨가 14개나 되네요. 이 자료에 여러 품목이 쭉 적혀 있어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관심 있는 분야는 화면 정지하시거나 캡처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료 재미없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재미있게 자료 만드는 방법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딱딱하고 건조한 화면이지만 계속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준내구 소비재입니다. 한번 사서 1년 전후 사용 가능한 소비재를 준내구 소비재라고 부르는데요. 의류 언더웨어 말고 외투 말이죠. 왕구, 트렁크, 신발, 주방용품, 체육용품, 핸드백 등을 말합니다. 수입이 많은 순으로 보면 플라스틱재 기타 제품, 바퀴 달린 왕구 제품, 플라스틱재 시트 및 케이스류, 프로버 카디건, 고무 바닥에 플라스틱 가피로 된 신발, 여성용 면바지, 트렁크, 기타 신발 등이 보이네요. 수입이 빨리 늘어나는 품목 즉 빨간 글씨 품목도 많은데요. 상위 20개 품목 가운데 12개가 빨간색이네요. 준내구 소비재 대중국 수입도 대체로 빨리 늘어나고 있네요. 이제 비내구 소비재를 볼 차례입니다. 사용과 동시에 제품의 가치가 소멸되는 제품을 비내구 소비재라고 부르더라고요. 의류 가운데 언더웨어, 타올, 펫동물용 사료, 표면 활성제, 비누, 양말, 면도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입이 많은 순으로 보면 면제 티셔츠, 브래지어, 위생타올, 비디오 게임기, 펜용 사료, 소독 및 위생용품, 팬티, 표면 활성제, 세척제, 소매용 의약품 등이네요. 수입 증가 품목 즉 빨간 글씨 품목으로는 브래지어, 방직 섬유로 된 티셔츠, 펜용 사료, 여성 팬티, 표면 활성제 및 세척제, 면 양말, 여성용 나이트 가운, 칫솔 등이 보이네요. 비내구 소비재 수입 상위 20개 품목 가운데 빨간 글씨가 12개에 이를 정도로 수입 증가세가 강하네요. 이번 내용은 소비재 중에서 비싼 업용 운송 장비 한마디로 소비용으로 이용되는 탈 것이죠. 오토바이, 자전거, 소형 항공기, 설상차, 소형 보트 등입니다. 많이 수입되는 품목을 보면 전기 오토바이와 무동력 자전거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 뒤로 휠체어, 설상차, 소형 항공기, 드론이죠. 보트 등입니다. 증가율 높은 품목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대체로 증가율이 높지는 않는데 중형 오토바이, 휠체어, 설상차 등이 늘어난 걸로 나타나네요. 수입 증가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이 품목은 아니네라고 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이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장기적인 추세인지 업종의 특성과 발전 동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바쁩니다. 이번에는 소비재 중에서 승용차를 보겠습니다. 자동차 중에서 승용차는 소비재로 분류됩니다. 승객차, 버스조, 화물차는 자본재로 분류되죠. 복잡하게 볼 것도 없이 가장 많이 가장 빠른 속도로 수입되고 늘어나는 품목은 전기 승용차입니다. 수입액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다른 모든 승용차 수입을 합친 액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증가율도 1,427배나 됩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한국 본격 판매를 위해 대량의 전기 승용차를 수입해 놓고 있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한국 내 판매 실적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외에 중형 가솔린 승용차 1,500에서 3,000cc급이죠. 수입 증가율도 1,700%가 넘게 나오는데 아마도 볼보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제품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이제 식품 수입을 볼 차례입니다. 식품은 대략 가공된 식음료, 즉 가공식품과 미가공 식음료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미가공 식음료인데요. 냉동어류, 채소, 냉동오징어, 냉동문어, 기타 활어, 새우류, 기타 냉동어육, 산장어 등이 큰 액수를 차지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어류와 채소가 많네요.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품목이 상위 20개 중에서 11개 정도 되는데요. 냉동어류, 냉동오징어, 새우류, 산장어, 샐러드용 비트 등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가공식품입니다. 한눈에도 빨간 글씨 품목이 많습니다. 세어보니 20개 가운데 16개나 됩니다. 수입 규모나 증가율 속도 모두 위에서 아래로 보면
김치, 파스타, 소스 및 조미료, 기타 조제식료품, 오징어, 베이커리 제품, 설탕, 과자, 조제된 땅콩, 조제된 기타 어류 등입니다. 식품 분야 수입이 까다롭고 중국산 식품에 대한 우리 소비자의 인식이 높지 않아서 중국 식품 수입이 그동안 많지 않았는데요. 중국산 식품 수입이 눈에 띄고 있는 게 이미 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제품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네요.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딱딱하고 건조하지만 최근 중국 수입 동향을 최신 자료를 가지고 자세하게 정리했으니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화면을 캡처해 가시면서 잘 새겨보시면 앞으로 수출입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최대한 재미있고 역동적으로 자료와 영상을 만들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적극적인 질문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신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